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 뭐 같이 영화나 볼까? 볼까? 콜? 오케이.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준비한 오늘 최고다 오션의 주제는요. 대풍년 오션에서 갓 건져 올린 신작입니다. 시작부터가 너무 신선해. 살짝 좀 미스틱 캐스팅 아닌가? 왜?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요. 저요.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부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요즘 풍년도 이런 풍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준비한 오늘 최고다 오션의 주제는요. 바로 보기 빨간 버튼을 쉴 수 없이 누르게 될 대풍년 오션에서 갓 건져 올린 신작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그런 고민 아니에요? 글로벌 영화가 너무 많다라는 게. 맞습니다. 요즘 극장 가격들이 막 좀 오르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바로 또 막바지 피서법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코시국 지내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랜만에 유쾌한 영화로 기분 전환할 필요가 있죠. 지금 막 건져 올린 첫 번째 신작은 바로 핸섬입니다. 거기 서 있을게야! 저 선생님, 제가 경찰이 아니에요. 조직폭력배로 오해받을 정도로 험상궂은 인상의 강력반 형사 노미남이 우연한 사고 이후 자신이 꽃미남이 됐다고 착각하면서 벌어지는 코믹 스토리를 그렸죠. 저 사진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우선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배우 신현준 씨와 박솔미 씨의 컴백작인데요. 특히 신현준 씨의 코믹 연기를 그리워했던 팬들 많잖아요. 저요. 저요. 이렇게 기다린 종길 씨 그리고 저 같은 팬들을 위해서 초반부터 아주 대놓고 핸섬은 코미디를 보여줍니다. 니들 중에 누가 가장 건달을 오해받기 쉬운 몽타주일까? 그 건달족은 아무래도 영화 속에는 가는 곳마다 노미남의 외모가요 아주 철저하게 험상궂은 것으로 나옵니다. 어디서 아주 센 무기를 장착하고 오셨네. 그런데 저는 이게 이 영화 처음 보자마자 살짝 좀 미스틱 캐스팅 아닌가? 라는 왜?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때는 이 잘생김의 뭐 대명사까지는 아니지만 한 소명사 정도로 우리 신현준 씨께서 장군의 아들 하야시. 장군의 아들 하야시 세대예요? 그러게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은행나무 침대 황장군은 알죠? 난 모르지. 모른다고요? 나 황장군 모르지. 은행나무 침대 그 세대구나. 네, 그렇습니다. 잘 몰라. 하긴 신현준 씨도 어느 기점부터는 조금 막 되게 잘생긴 외모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그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역변신 있잖아요. 배우 이완에서 갑자기 신현준 씨로 변했을 때 그때 다 TV 껐다 그러거든요. 한정수, 너 나 좋아했어. 너 아직 얘기 안 했다. 한정수. 네. 그래서 그런지 아마 그때 그런 이미지라면 또 이 역할에 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제작진 여러분 여기 CG로 선 한번 그어주세요. 아시죠? 저는 이 이야기에 숟가락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지 이 못생김으로 더 밀고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잘생긴 얼굴로 노선을 변경합니다. 네. 사고를 당한 후 한 달 만에 깨어나는데 거울을 보고 감격해서 우는 이 노미남의 장면이 나와요. 내 얼굴이 거울을 봤는데 너무 잘생겨진 거지. 여기 자판기 어디 있어요? 음료 자판기. 자판기는 저쪽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 쪽에 저쪽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더듬을 정도로 잘생긴 건 아닌데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 저 환자 병동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웃긴 장면이 있습니다. 세상 화려한 이 정장에 스모키 화장까지 하고 나타납니다. 어디를? 경찰서. 잘 있었지? 네, 방금 전까지는요. 놀랬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 이 옷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영화에서 봤던 바로 그 옷 같아요, 진짜. 이 옷이 신현준 씨가 입었었던 그 옷입니다. 그 옷이에요. 그 옷이에요. 네네네. 이거 근데 은근히 소화하기 힘들어. 다시 영화로 돌아오면요. 이 영화 러닝타임이 94분입니다. 좀 짧은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코믹 씬들을 웃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신현준 씨도 나가서 팝콘을 먹고 와도 되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연결이 다 되는 영화니까 그냥 편하게 봐달라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팝콘 무비죠. 이거 너무 솔직한 멘트 같은데요? 정아 씨 룸쉐어링이라는 거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 비밀인데 네. 저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지금 고양이랑 고양이 맞아. 고양이 키우죠? 고양이랑 아주 정확하게 살고 있는데 사실 네. 정확하게는 고양이 집에 제가 거의 뭐 얹혀 산다라고 생각해야죠. 걔가 뭐 제 진짜 소파 그래, 그 다 삶이란. 뜯고 네. 난리 났어요. 사실 룸쉐어링 할 때 룸메이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할머니와 이 손잡벌 대학생이 룸메이트로 만난 영화가 얼마 전 6월에 개봉을 했거든요. 이 따뜻함이 치사량을 넘어서 이 관객들에게 선사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룸쉐어링입니다. 첫째, 밥은 따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남 모르는 사람하고 밥상에 같이 앉아 있는 게 서로 불편하지 않겠어요? 둘째, 전기 절약, 물 절약. 절약이 제일 큰 수입이라는 말 아시죠? 영화 속 룸쉐어링은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주거 여유 공간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고 이 대학생은 어르신의 말벗이나 장보기 돕기, 또 안전 확인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거 공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시에서 2014년 겨울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설정이 아주 허무맹랑한 설정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영화 속에서는 흑수저 대학생 지훈과 까칠하고 깐깐한 할머니 금분이 이 바로 룸쉐어링을 통해서 한 집에 살면서 이런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아침 좀 들어요. 젊은 사람이 밥 굶으면 늙어서 고생해. 편의점에서는 보통 얼마에 먹어요? 김밥 컵라면 해서 한 4,000원쯤? 그죠? 내가 반찬 이렇게 해서 5,000원에 줄게. 포스터가 몬드리안 이 그림을 연상케 하는데 굉장히 그래서 궁금했어요. 첫 장면에서 이 궁금증이 싹 풀립니다. 룸쉐어링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 금분 할머니가 구역을 정말 철저히 나눠요. 자기 공간은 확실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빨간색 쪽은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노란색은 공동 사용 구역이고요. 학생은 파란색 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집에서 똥은 싸지 말아줘요. 아니 집에서 큰일을 못 보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겉으로는 그래도 속정이 많아서 이렇게 잠깐 맡았던 강아지에게도 정이 들고 또 함께 산책도 하고 또 소풍도 가는 그런 또 할머니의 모습도 나오죠. 네, 그런데 이 영화 이렇게 개인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극중 지웅은 친한 형을 도와서 알바로 고독사한 집안을 청소하는데요. 그 흔적이 뭔가 마음이 아파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또 정서적으로 외로운 노인들의 청년 고독사, 독거노인 고독사 같은 이 사회 이슈를 넣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화, 한 번쯤 보면 참 좋을 영화가 됐습니다. 오늘 그 집 살던 사람 젊은 사람인 것 같더라. 맞아. 28이란다. 고독한 삶의 끝은 나이가 많고 적음하고는 상관이 없나 봐.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요. 바로 나문희 배우가 주연한 영화, 뭐 수상한 그녀, I Can Speak, 감쪽 같은 그녀. 요 세 작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문희 배우의 대사량이 많다? 엄청 많다? 맞아요. 뭐 나문희 배우님이 또 대사량이 워낙 또 많은 그런 캐릭터를 한 것도 맞는데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본 뇌피셜인데요. 이 뇌피셜 좋아. 나문희 배우님이 이렇게 젊은 배우들, 좀 어린 친구들과 호흡을 맞춰서 했던 영화들이 대체로 흥행에도 성공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심은경 씨와 이인역을 했던 수상한 그녀가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재훈 씨와 함께한 I Can Speak도 꽤 잘 됐고요. 잘 됐지. 또 아역 배우 김수한 양과 함께 찍었던 감쪽 같은 그녀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맞아요. 세대 차이 극복 전문 배우답게 이번에도 신예 배우 최우성 씨와 짝꿍을 이뤘는데요. 아주 좀 뭉클한 케미가 이 영화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계란 제가 붙일까요? 아니, 학생 그냥 앉아 있어요. 시금치 제가 할게요. 아니,
됐어. 너무 맛있다 할머니. 최우성 씨가 딱 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모가 되게 그 박보검 씨의 그 소년미도 있고 네. 김우빈 씨의 그 뭐라 그러죠? 공룡미. 공룡미도 있어. 이 두 개를 아주 잘 이렇게 맞아요. 섞어놓은. 그래서 앞으로가 아주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한국의 노장 나문희 배우가 있다면 할리우드에는 노장 액션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있죠. 가장 따끈따끈한 신작, 노장이 귀환한 영화 데이 투 다이입니다. Don't fight it, white boy. 형사인 코너에 임신한 아내가 갱단들에게 납치가 되고 제한시간 12시간 만에 그녀를 구출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목이 데이 투 다이, 죽는 날이란 뜻이잖아요.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다이하드, 굿데이 투 다이에서 차용한 듯한 제목이라서 더 흥미가 가는데요. 왠지 그 신세계, 영화 신세계의 명대사,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약간 이런 느낌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이 영화는 형사 코너에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예전 동료들로 뭉친 원팀과 이 갱단의 사투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눈 뗄 수 없는 스토리 전개 그리고 액션의 몰입감이 급상승하죠. 그 와중에 제가 정말 재밌었던 건 그 많은 남정네들이 구하러 막 가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 아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 묶여있던 의자를 혼자 풀어서 막 이렇게 탈출하는. 그게 굉장히 영화 안에서 심각한 장면인데 이게 스멀스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아요? 브루스 윌리스는 어떤 역할일까? 언제 나올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 브루스 윌리스가요, 이 영화의 주연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사실 액션씬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브루스 윌리스의 그 백발 그리고 이 하얀 수염이 정말 멋있고요. 중후한 멋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너무 알게 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나온다고 좀 실망하긴 이릅니다. 영화 후반부에 직접 총을 들고 아주 짧고 굵은 총격전을 진행하거든요. 노장은 죽지 않았다 이런 말도 막 떠오르더라고요. 총을 든 포스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여기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브루스 윌리스가 실어증으로 연기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데이 투 다이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기 직전 개봉한 가장 최근의 작품입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까지 개봉할 영화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끝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이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한 작품 한 작품 개봉할 때마다 저는 그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신작은 숨은 보석 같은 영화입니다.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죠. 2037인데요. 여성 재소자들의 삶과 우정을 엿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어제 작업 나갔다가 제 머리에 망치 맞았냐? 의무실 가봐야 될 것 같아. 빨리 적응하네. 19살 소녀 윤영은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청각장애인 홀어머니와 단둘이 행복하게 사는 소녀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 범인을 살해하게 되면서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죠. 170. 피고인이 당했다는 성폭력에 대해선 소명해야 할 가해자 김철민의 사망으로 증거 불충분. 또한 방어가 아닌 공격과 보복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잠적할 여지는 충분하기에 피고 정윤영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자, 여기서 이제 제목이 왜 2037인지 아시겠죠? 네, 알죠. 여성 재소자들의 일상을 그린 장면들이 이 극을 이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극중 리라, 이 황석정 씨가 윤영에게 이 공짜 보급품을 조심하라면서 막 농담을 하고 막 이렇게 골려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그 골려주는 이유가 이 바깥에서 들여온 물건, 좋은 물건들을 슬쩍 전해주기 위해서. 그거 여기서 꺼내주잖아요, 여기서. 맞아요. 그 여기서. 맞아요. 조심해, 공짜 보급품. 그 비누는 얼굴에 곰팡이 피고 칫솔은 이 몸 싹 다 갈았고
수건은 얼굴에 검버섯 끼고 양말은 면이 없어 무좀에서 산다. 아, 잘 써라.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군대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왜요? 아니 군대에서도 바깥 물건을 싸제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싸제 사랑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 군인들이. 그리고 이 짬밥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계급이 올라갈수록 이 쓸 수 있는 싸제가 굉장히 많아져요. 뭐 있어요? 싸제를 쓸 게 뭐가 있지? 뭐 그냥 제 기억에 뭐 이등병 때까지만 하면은 뭐 태안제 뭐 이 정도는 싸제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병장 되면은 목욕 바구니 안에 뭐 샤워 바디 샤워라든지 뭐 세안제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걸 다 싸제로 할 수 있는. 이게 약간 그 계급을 딱 나타내는 그런 상징 같은 거예요, 네네, 싸제가?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싸제로 닦아도 굉장히 좀 꼬실꼬실해 보인다는 거죠. 군인들. 왜지? 그건 이상합니다. 왜지? 우리 또 카메라분들이 웃으시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배우들이 눈에 정말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주인공 윤영 역을 맡은 홍예지 배우가 솔직히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윤영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표현하기 쉽지 않은 캐릭터예요. 감정의 진폭도 크고요. 한없이 한 감정으로 밀고 나갈 수만도 없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 신작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색 가족 영화 애프터 양입니다. 지난 6월에 개봉을 했어요. 네. 시작부터가 너무 신선해. 나 이런 시작을 본 적이 없어. 너무 웃겨. Starting, ignite, starting, reset, starting, ignite, starting, reset. 경쾌한 전자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다양한 인종, 그러니까 4인 가족의 모습이요. 이 영화 뭐지? 이 영화 지금 처음에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특히 요즘 SNS 보면 댄스 그 챌린지처럼 짧은 영상 그거 많이 찍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생각나는 딱 그 앵글이었어. 가족 구성원이 재밌습니다. 백인 아빠, 흑인 엄마, 그리고 아시아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다문화 부부는 중국계 딸 이 미카를 입양을 해요. 딸이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아시아인으로 설정된 안드로이드 인간 양을 구입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이 양이 작동을 멈추면서 생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We've been over-reliant on him. We brought Yang to connect Mika to her Chinese heritage, not to raise her. I'll feel bad if he does more for Mika than teach her Chinese. Fun fact. He does a lot more than that, but you're missing the point. What's the point? If we can't fix Yang, we're not going to buy another sibling for Mika. So we need to be more involved. More than we are now. 그런데 다른 SF물과 배경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SF물이 회색빛의 차가운 도시를 배경으로 삼는다면 이 영화는 녹음이 짙은 숲과 나무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집이 등장하죠. 맞네. 이게 자연뿐만 아니라요. AI 소재 그리고 SF물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이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호칭 부르기예요. 부부는 양을 그냥 양이라고 부르는데요. 미카와 양은 서로 중국어로 오빠, 여동생이라고 불러요. It was really wonderful, Mimi. Thank you. Kaka, I know what she's gonna get me. 이 민족 뿌리의 중요성을 늘 인지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된 거죠. 사실 미카는 친구들에게 친부모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은 아이예요. 근데 이때 양이 하는 말이 있죠. See this branch? This branch is also from another tree. But look, you're connected to mom and dad just like this branch. You're a part of the family tree. For real. 이 밖에도 영화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제이크와 아내가 추출한 양의 기억에는 제이크 가족을 바라보던 양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고요. 부부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이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양의 소중함을 깨닫죠. 사용.
Mei.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지문이라고 하죠. 네. 지금 종기를 바라본다. 손을 들어서 어깨를 친다. 이런 네. 내용이 보통 적혀져 있어요. 감정이 좀 담겨 그런데 있는데? 애프터 양은 대본에 이 배우들의 감정에 대한 이 코멘트가 적혀 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율성에 맡긴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 와이드 촬영 기법을 도입했는데요. 카메라가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배우들이 이게 촬영이다라는 걸 잊고 정말 가족처럼 연기를 했다고 해요. See, this branch is from a different tree. It is? Yes. But now it's becoming an actual part of this tree. 오늘의 최고다 오션 대풍년 오션에서 각 건져 올린 신작을 주제로 따끈따끈한 최신작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아 뜨거 신작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불나. 헤이!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Are you ready? Stay in sync.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요.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보션.